이번 시간에는 한센병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우리나라의 한센 사업 대상자는 8,965명입니다. 그래서 매해 평균 한 400분씩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들의 평균 연령은 79.5세, 남자는 78세, 여자는 80세, 여자가 조금 높습니다. 작년도 신규 대상자는 8명입니다. 신규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그해 발견한 신환자를 포함해서 과거에 한 번도 신환자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한센병을 앓으셨다가 또 치유되셔서 이렇게 지내시고 계셨는데 한센병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상처라든지 장애 또는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과거에 한센병이 다 나은 것 같은데 다시 재발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한센병 등록 시스템에 들어있지 않으신 분들이 새로이 한센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을 포함한 숫자가 8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환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한 171명의 신환자가 발생했고요. 내국인이 152명, 외국인이 19명이었습니다. 최근 신환자의 동향은 이 그래프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되게 많았을 때는 10여 명 이상, 최근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3명 정도가 발견이 됐고요. 이 그래프를 유의 있게 이렇게 보신다면 물론 예외는 있지만은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내국인 환자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보면 내국인 7명, 외국인 6명, 내국인 5명, 외국인 3명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내국인의 비중이 더 많았었는데 2015년서부터 좀 다른 양상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물론 2018년은 좀 예외였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는 외국인은 한 분도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고 내국인 환자만 6명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고 저 나름대로는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다른 역학적 상황이 우리나라에 초래된 것 아닌가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전전년도의 그 경향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었다라고 지금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내국인 환자보다는 외국인 신환자 숫자가 더 많다. 이런 것이 최근에 우리나라의 신환자 발생의 특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재발 환자 부분입니다. 재발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 정도로 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증상이 심했던 다균형 환자보다 증상이 심하지 않았던 희균형 환자가 좀 높게 나옵니다. 사실 전체가 1%고 희균형은 1.3%, 1.2%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다균형 같은 경우에는 0.7%, 0.8%.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것과 좀 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정립된 학자들의 생각은 아니지만은 희균형에 대한 분류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희균형의 치료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라고 좀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아주 적은 수의 재발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도에 예외적으로 2명 이렇게 됐지만은 지난 10년간의 재발 환자를 보면 그 10년 전에 재발 환자의 숫자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감소됐죠. 이런 부분이 나중에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치료 기간이 WHO가 제시하는 기간보다 좀 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치료 기간을 좀 길게 하기 때문에 재발도 이렇게 많이 줄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물론 보건관계 일은 하지만은
저도 의사하고요. 저도 현장에서 환자를 만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1%의 재발률이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한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물론 한센병 안 걸렸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한센병 걸려서 치료하고 다 나은 다음에 재발하지 않는 것이 정말 그분들의 큰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환자한테 큰 위해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재발률을 줄이는 것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큰 성과를 보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아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환자 문제에 있어서는 외국인 문제, 좀 한센병 다유병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어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또는 국제결혼 이런 걸 통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는데 그들 국가 중에서 안타깝게도 다유병 국가가 있었다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오게 되고요. 뭐 그들에 대한 문제, 그래서 외국인 유입에 대한 문제가 우리나라 앞으로의 한센병 신환자의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령화가 좀 문제가 돼서 점점 이 빈도는 더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신환자 관점에서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대상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존의 한센 서비스 시스템에는 편제되어 있지 않았던 분이 여러 가지 이유, 뭐 상처라든지 재발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이 시스템에 오시는 분, 요거는 어느 정도 숫자는 좀 당분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도 다 많이 연로하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서서히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발에 대한 문제인데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잘 유지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얘기한다면 세계적으로는 1%인 재발률을 우리나라는 뭐 0.05%, 0.02%. 그러니까 뭐 그게 50배 뭐 이상의 어떤 차이까지도 보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노령화가 되면 여러 가지로 건강성의 문제들이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위험성은 또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과거에 한센병을 앓았던 한센 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만 한다면 이 부분은 현재까지도 잘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기대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복합요법 MDT 아까 말씀드린 뎁선, 리파암피신, 클로페지민 이 세 가지 약제를 쓰는 치료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냥 공모됐죠. 이제 우리가 좋은 약제를 가졌으니까 한센병 퇴치는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퇴치됐다 안 됐다 이거에 대한 평가가 감염병에서는 사실은 발생률을 근간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병의 특징이 유병률이 길기 때문에 유병기간이 길고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병이 생겼는데 언제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거야? 이거에 대한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WHO는 유병률, 환자의 숫자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 인구 10,000명당 1명 이하로 되면 당연히 지역사회 전파가 억제될 것이다. 그러면 신환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줄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 학문적인 어떤 오류, 어쩔 수 없는 오류겠죠. 그런 것 때문에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환자가 줄지 않고 어린아이들, 15세 이하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한 10% 생기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유병률을 타겟으로 해서 했던 이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WHO도 이제 새로운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졌던 것들이 어떤 지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얘기하는 거는 연간 인구 10만 명당 신환자의 숫자, 그 다음에
인구 100만 명당 신환자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의 숫자.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애를 가졌다라는 얘기는 이 병의 진행이 좀 어느 정도 됐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죠. 빨리 진단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빨리 진단하지 못한, 아까 치료받지 않는 나균형 환자가 중요한 감염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진단받지 않는 상태가 치료받지 않는 상태랑 같은 상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 100만 명당 장애를 가지는 신환자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그 WHO의 최근 목표는 2020년까지, 이미 이제 지난 얘기겠죠. 인구 100만 명당 1명 이하의 장애를 가진 신환자로 가자, 이런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완성이 됐기는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완성이 되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종결이라든지 완치율 뭐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를 같이 이용하자라는 게 최근 이제 WHO의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더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센병을 어떻게 퇴치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치료 관점에 대한 논제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면 이제 한쪽엔 WHO, 한쪽엔 BW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큰 차이가 뭐냐면 WHO는 한센병으로 진단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치료약제를 준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만 환자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관점이고요. 이쪽에 그렇지 않은 말레이시아, 미국, 일본, 한국 이런 나라에서 채택하는 방법들은 균음전시라든지 임상 증상이 완전히 소실됐을 때까지 이런 관점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병이 나을 때까지 우리 복합요법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휴면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휴면균이라는 건 모든 균주가 다 휴면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발육이 정지된, 휴지된 상태를 우리가 휴면균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휴면균에 있는 상태의 균에는 아무리 좋은 약을 주더라도 살균 효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림은 독약을 먹인다. 그 어떤 균한테 독약을 먹인다는 거죠. 이 활동성이 있고 움직이는 균은 살아가기 위해서 독약을 먹겠죠. 근데 여기 잠자고 있는 이 균은 먹을 수가 없겠죠. 근데 WHO가 얘기하는 대로 일정 기간 이제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약을 안 먹게 됐죠. 이 자고 있는 친구가 영원히 자고 있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활성이 됐는데 그때 약을 먹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균주가 다시 자라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이걸 언제까지 먹일 거냐, 이 문제는 사실은 또 논란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휴면균의 문제 때문에 비교적 약물을 좀 길게 쓰는 것이 더 재발을 막는 데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한센 관련된 서비스, 한센병 사업을 국가가 어디까지 관심을 가지고 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치료, 재발, 재활. 일부 국가는 치료까지가 국가의 몫이다. 또 일부 국가에는 재발까지가 국가의 몫이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재활까지. 그러니까 한센병을 앓고 나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장애까지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서 재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쓰는. 그래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한센병을 걸리신 분, 좀 넓게 얘기하면 한센 사업 대상자들을 우리가 국가가 관심을 가질 거냐, 이런 관점이죠. 우리나라는 물론 치료는 물론 재활까지도 가질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 채택하고 있는 방법을 똑같이 채택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우리나라가 선진국, 완벽한 선진국, 한센병 관리에서는 우리가 완벽한 선진국 레벨로 관리하고 있다, 사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저유병 국가 문제. 이 저유병 국가들은 현재 알려진 저유병 국가들은 전부 선진국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 영국이나 유럽의 여러 국가들, 뭐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 그 다음에 호주 뭐 이런 국가들입니다. 이런 국가들은 사실 내국인 환자들이 아주 많이 줄었죠.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요. 이들 국가가 환자가 줄으니까 공중보건학적인 공공의료의 역할이 감소하게 되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사회 전반적인 한센병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정부나 국제기구에 관심이 적어지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이 분야에서 일하게 되는 사람 숫자가 적어지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빠른 진단은 빠른 치료를 또 장애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늦어진다. 그래서 이런 저유병 국가에서 진단이 점점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우리나라 뭐 마찬가지죠. 올림픽 이후에 경제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주 근로자들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됐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그것이 사회 경제학적 여건 때문에 이주 근로자들의 필요성이 많이 증가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한센병, 고유병 국가 출신들도 꽤 있다라는 문제죠. 그래서 저유병 지역의 고유병 국가의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그 지역사회 보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한센병 저유병 국가의 현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매해 우리가 WHO에 보고하는 보고 양식입니다. 다균형, 희균형의 숫자, 전체 숫자를 보고하고요. 그다음에 그의 우리가 환자로 보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라는 거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냐. 여기서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는 이해 작년 같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이 표 설명할 때 좀 부족하게 그런 케이스가 하나도 없었네요. 여자 한 명도 없었고 15세 이하도 한 명도 없었고 장애를 가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특히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건 진단이 잘 이루어졌다는 거겠죠. 진단이 지연됐으면 장애를 가진 신환자의 숫자가 있죠.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WHO에서는 이 서류를 보고. 그다음에 15세 이하의 환자가 있었느냐 없었냐는 이 지역사회에서 지금 한센병이 계속 전파가 되고 있네. 이 비중이 높다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제 이 여자 문제는 조금 성간에 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비교적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편적으로 경제 개발이 좀 늦은 나라에서는 남자보다 여자의 진료기관 접근율이 떨어집니다. 저는 거의 이해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요새는 아니겠지만, 어렸을 때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병원에 가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가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가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여건이 안 되면 그 밑에 사람은 자꾸만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진료기관 접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단을 덜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숫자가 3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여기다가 같이 묶어서 설명하는 건 좀 어렵고요. 하여튼, 요런 데이터, 다균형, 희균형의 비, 그 다음에 여성 환자의 비, 그 다음에 15세 이하의 환자의 비,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진 환자의 비는 그 지역사회의 한센병의 현재의 역학적 수준을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그냥 커다랗게 얘기하면 저희 선배는 여러 분 다 통합니다. 의료인도 될 수 있고, 정부 관료도 될 수 있고, 또 현장에서 뛰었었던 현장 요원도 될 수 있고, 모든 이 한센병에 관계되는 분들이 아주 헌신적이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상당히 성공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새로이 실환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구에 집중한 현상 때문에
뭐 인구가 많은 곳에 좀 그런 숫자가 좀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우리한테 이제 고민되는 문제는 뭐 이런 거죠.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장애라는 것은 사실은 예방을 하는 것이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애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장애를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 뭐 이런 장애나 재활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게 뭐 중요한 요인은 아니지만은 다른 저유병 국가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실로 사회적 관심이 적어지니까 이런 쪽에 협력을 하시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점점 감소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유병 국가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유입되는 문제. 한센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질적, 양적 감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대비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한센병이 중요한 공중보건학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미약합니다. 다만 이제 이 사업이 좀 더 전문성을 갖는 어떤 전문가 집단이 코어 집단으로서 역할을 해서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좀 더 넓게 길게 본다면 수직적 어떤 한센병을 하는 사람만이 한센병을 하는 이런 어떤 수직적인 체계보다는 기존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전체 인프라를 같이 다 할 수 있는 어떤 수평적 시스템으로 이것을 대처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주민들 관련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환자들은 좀 줄어가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더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중에 한센병이 된 경우는 1993년도에 처음 보고된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주민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 국가의 발생률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의 숫자를 기준으로 한 발생률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연구를 진행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이주민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2001년도 36명에서 2005년도 2명으로 제가 2015년도까지 한 거는 2015년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 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계속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환자는 뭐 들쭉날쭉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견율은 이렇게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를 위험도로 비교해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200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 발생 위험도는 지금 10배가 증가했다고 보면 됩니다. 외국인의 발생 위험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그 나라의 발생률하고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숫자를 가지고 만든 발견율과 그 나라 자체의 발견율을 비교를 해서 그러면 그 나라 발견율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치료하고 있는 외국인한테 적용을 했을 때 몇 명의 환자가 더 있을 것 같으냐 이런 통계적 처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는 1명, 4명, 3명 이게 실제로 발견된 숫자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그 국적별 외국인의 숫자를 가지고 그 나라의 발견율하고 추산한 숫자는 8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내보니까 한 20% 정도, 우리가 추정하는 숫자의 20%만 현재 발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물론 이거는 통계학적인 추론이기 때문에 진짜 20%인지 아니면 다 찾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향후 이주민에 대한 한센병 발생에 대해서는 좀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지난 이제 10년 전서부터 우리가 이제 중앙이동진료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의 한센병 운영 시스템, 관리 시스템은 이동진료가 굉장히 주류가 됩니다. 물론 이동진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동진료 플러스 그 환자들이 직접 진료기관에 방문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또 뭐 수록도나 뭐 나자로마을 같이 그분들이 모여 사는 어떤 요양시설 같은 곳의 또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방에서 각자 하고 있는 이동진료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이동진료 시스템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시 이제 한센사업단 대상자가 고령화에 따른 한센병 이외의 다른 질병에 대한 의료 서비스 욕구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 벌써 오래전 얘기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동진료 사업을 좀 재편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질병관리본부, 지금 질병관리청이죠. 거기서, 중앙이동진료반을 좀 신설하는 걸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의 어떤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진료의 질적, 개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의원은 뭐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행정용, 기능용 이런 식으로 됐고요. 장비는 엑스레이가 탑재된 진료 차량 혹은 이제 다양한 검사 시스템을 해서 뭐 암 조기 발견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질병에 대한 어떤 검진 같은 거를 해서 하고 또 우리가 가능한 것이 있다면 어떤 노인성 질환에 대한 어떤 투약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 예방 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도 하고요. 그다음에 재활 수술이나 보장구 같은 것들을 보급하는 데 노력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 보완, 내용 보완은 이제 기존 피부과 진료에서 다른 뭐 가정의학과라든지 뭐 이런 또 외부 자문 의사들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료의 폭을 좀 넓혔다. 그래서 이제 성인병이나 노인성 질환의 진료도 좀 우리가 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 그래서 주로 많이 준 질환은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간질환, 고지혈증, 빈혈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치료도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진료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교양치료에서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교양치료 기법을 좀 개발해서 현지에 적용을 시켰고요. 현지에서 불가능한 어떤 교양치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으로 이송해서 입원 치료를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처를 예방하고 또 이제 보행을 보조하기 위해서 인솔을 제작해서 보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예를 들면 정형외과적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안면에 생기는 한센병이나 장애를 위한 어떤 성형외과 수술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보면은 이 표와 같이 어떤 때는 인원이 좀 많았고요. 어떤 때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굉장히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것도 지난 10년간 우리가 중점을 했던 사업인데 한센병에 대한 임상 경험이 적고요. 일반 진료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지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진단에 굉장히 차질이 있고 진단에 좀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그들을 어떻게 협력해서 그들이 쉽게 진단할 수 있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자라는 관점으로 의료기관 협력 진단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타켓이 유가종입니다. 그들이 조직 검사를 하거나 뭐를 했을 때 유가종이 발견됐을 때 이것이 한센병에 대한 유가종이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 줬죠. 그래서 저희가 사업 안내를 하고 검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을 의료기관에 보급을 했고요. 그들이 이제 한센병 의심 환자라든지 어떤 다른 간염성 유가종 질환, 또 비간염성 유가종 질환, 어떤 유가종이 발견됐던 그런 환자들의 어떤 조직이나 혈액 같은 것들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뭐 피지얼 검사라든지 뭐
PCR 검사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검사들을 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게 됐죠. 그래서 그동안 여러 진료기관들이 저희와 협조해서 한센병 신환자들을 많이 발견을 했고요. 위에 있는 테이블은 그 해에 발견된 전체 신환자의 숫자고요. 밑에 있는 테이블은 우리 협력진단 사업으로 발견된 편입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발견된 신환자의 숫자가 많이 높았죠. 그렇지만은 어느 시점 이후서부터 우리가 찾는 대부분의 환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3명의 환자를 전부 다 병원 협력 진단 사업으로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사업은 우리나라 같은 지금 의료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켜서 지속한다면 새로운 실환자를 찾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현재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센병의 최근 동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센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만성적 질환이어서 이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 이런 것들도 그렇게 작년 틀리고 올해 틀리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굉장히 서서히 발전하고 있고요. 이런 한센 사업을 하고 또 한센병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갖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같이 사는 사회, 한센병이라는 병은 그냥 단순한 감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병의 특성상 피부에 증상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었고요. 또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나와 다른 모습을 갖는 그들을 보게 됐죠. 그래서 너무 많은 그들에 대한 편견, 오해 이런 것들이 유발됐던 병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좋아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을 하면 과거에 가졌던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것들이 이미 확인이 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들이 더 중요한 한센병의 동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주시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